오늘은 D-30, 대선이 이제 그야말로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3월 9일이지만 2월 달은 28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2월 달은 그야말로 짧은 달이기 때문에 2월 28일밖에 없어서 3월 9일 날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까지 그야말로 딱 D-30, 한 달밖에 남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네, 오늘은 D-30 특집으로 지금 현재의 판세라든가 여론조사, 그리고 주요 변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특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지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역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이른바 법카 논란, 법카 의혹, 네, 이런 것들이 시중에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어디를 가든지 다 김혜경 얘기, 또 법인카드, 국고 손실, 또 대리 처방 이런 것들 아주 화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얘기부터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저녁 밤 늦게 SBS PD의 양심 선언이 있었습니다. SBS PD의 양심 선언. 글쎄요, 이 지음의 양심 선언이라는 거는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SBS 라디오에 이재익의 시사특공대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이게 낮 시간이라 그런지 밤 시간인가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이재익의 시사특공대라는 진행자가 이재익 PD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예, 블로그에 내일부터 나는 이 방송을 진행을 할 수 없다. 즉 쉽게 얘기해서 잘렸다. 하차하게 된 배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양심선언이라는 말을 써도 무관하겠는데요. 글쎄요. 그런데 하차 배경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러고 네, 이른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에서 카드를 노래로 틀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주요 요인이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니까 제가 아주 그 팩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특공대를 진행하는 이재익 SBS PD가 더불어민주당 즉 집권 여당의 항의로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다고 스스로 밝혔다. 네, 이 시사특공대는 매일 정오부터 2시간 방송을 됐군요.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을 했답니다. 라디오에서. 네, 이 PD가 밝힌 내용입니다. 방송 내용에 대해 민주당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면서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회사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4일 방송에서 그러니까 3일 전이죠. 3일 전에서 가수 DJ DOC 여러분들 아시죠? DJ DOC. DJ 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 예, 저도 몇 번 들어본 노래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를 이제 라디오 방송이니까 이 곡을 틀어준 겁니다. 또 PD니까 당연히 이제 이 곡을 골라서 틀어줬는데 이 노랫소리에 이런 게 나온다는군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도청의 법인카드로 이른바 소고기 또 여러 군데 나오지요. 초밥, 스시라고 하는 초밥, 그 다음에 또 무슨 로션 또 이 사와가지고 로션을 또 욕실에다 놓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또 대리 처방을 받고 라고 하는 카드를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카드로 저 카드를 맞고 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나왔다는군요. 예.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선 안 되겠다. 누구라도 이름을 말하면 안 되지만 청취자 여러분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 예, 바로 이 카드도 카드지만 이 얘기가 더 아마 심기가 거슬렸을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면 안 되죠. 예,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선거법의 제일 큰 이 저촉사항입니다. 예,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그런 그 내용은 이건 선거법에 바로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이 PD가 얘기를 한 것이죠.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면 안 되지만 청취자 여러분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우회적으로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게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바로 노래를 틀었는데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라고 얘기를 하니까 집권당 민주당 쪽에서 발끈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PD가 민주당에서 항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죠. 네. 방송 이후 주말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했다는 항의가 들어왔다는 게 이 PD의 발언 내용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항의와 함께 전해주신 요구도 들어드린다. 당장 내일부터 내가 물러나기로 했다. 방송사 측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방송자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민주당 측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특정 후보 이름을 언급하거나 힌트를 준 것도 아닌데 내로남불은 평소 방송에서 자주 분개했던 내 악습이었다. 민주당에서 내 의도나 가사의 메시지가 아닌 카드라는 단어에 주목한 분들도 꽤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 아이고 당신이 잘린 거는 바로 카드 노래. 왜 그때 눈치 없게 그런 노래를 선곡을 했어. 이 카드로 저 카드로 맞고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아주 심경을 건드린 거 아니야? 라고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한다. 민주당 측이 라디오 방송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저격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제2 PD는 어떤 분이 당선되더라도 부디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더 이상 방송을 못하게 됐다라고 그 변을, 네. 변이자 그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양심선언이죠. 네. 내가 방송을 못하게 된 이유를 얘기를 한 거고, DJ DOC의 노래 선곡, 그 다음에 특정 후보 이름은 얘기를 안 했지만, 남에게 막대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마 집권 여당의 심기를 매우 거슬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글쎄요. 이런 일로, 라디오 방송 PD가, 글쎄요, 방송에서 하차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글쎄요, 이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걸로 저는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말 잘못했다고 바로, 저 사람 그만두게 해, 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집권당 측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면은 이거는,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또 방송국 측에서 알아서 이거 민주당에서 항의가 올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방송국의 고위 간부가 그 항의 오기 전에 저렇게 하차시켜라고 편을 들었던지 둘 중에 하나로 저는 보입니다만은 어떠한 경우든지 글쎄요. 네. 어떤 노래를 잘못 틀었다거나 아니면 우회적으로 특정인을 연상을 하는 발언을 했다고 바로 그 다음날 방송을 하차하면은 방송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글쎄요, 저도 이 주의하라는 얘기를 이 특정 세력들이 아주 주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아직도 아주 정정당당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혜경 씨가 카드 사용을 지시했거나 알았더라면 지시한 것도 문제고, 이렇게 해서 법인 카드로 쇠고기가 배달이 되고, 이 스시가 배달이 되는 걸 알았더라면은 횡령이나 배임에 바로, 저촉이 된다라고 하는 법조계의 그런 의견을 다룬, 네,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이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경기도 감사는 이 제19 감사기라든가 그 감사가 이른바 민변 출신의 이재명 후보하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 글쎄요. 감사에서 어떤 적절한 그런 감사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른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수사 결과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D-30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사 결과는 여러분들이 3월 9일 날 투표를 한 이후에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아니, 법조계에서는
카드 사용을 지시했거나 김혜경 씨가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카드 사용해가지고 소고기라든가 뭐 스시가 배달이 되고 여러 가지 집에 필요한 개인용품이 카드로 사용됐다, 법인카드로 사용됐다는 걸 알았다면은 횡령 배임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법조계 일각에서 다룬 그런 기사 내용, 네, 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이게 워낙 또 민감한 내용이니까요, 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끔씩 이 패널로 나오는 아마 최진영 변호사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 얘기입니다. 비서 배모 씨의 법인카드 사용 행위를 김 씨 부부가 알았는지가 핵심이다. 김 씨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같이 식사를 했다면 논란의 여지 없이 배임 횡령이 적용된다. 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의 이 판단입니다. 상식적으로 소고기를 전달받은 경위를 모르고 먹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 씨도 배 씨의 횡령, 배임 혐의에 공범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예,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배 씨 선에서, 배 씨가 이제 5급, 7급 공무원한테 지시를 한 5급 공무원 배 씨 선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의견도 또한 있습니다. 예, 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도 소개를 해 두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판단인데요. 판례상 횡령은 타인이 맡긴 금원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다른 용도로 이미 소비할 때 성립된다고 본다. 총무과 공무원이었던 배 씨에게만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아마 김혜경 씨한테 칼날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장윤미 변호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널로 몇 번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왼쪽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거, 아마 동명이인이 아니면은 네, 그 장윤미 변호사가 맞을 겁니다. 네. 자, 이제 횡령 배임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수사 결과를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해볼 필요가 그래서 있다는 것인데요. 네. 또 한 가지 우상호 의원, 뭐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나와서 당내 공천에서 공천 경쟁에서 떨어졌죠. 예, 박영선 후보에게 공천에서 밀렸던 우상호 서울 서대문 이 지역구 의원인데요. 네, 또 글쎄요, 이 지역구 의원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 민심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국민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과연 그럴까요? 네, 이 발음 김혜경 파문, 김혜경 스캔들, 네, 이 법인카드 스캔들 또 대리 처방 스캔들이 국민은 별로 심각하게 안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네, 우상호 발언이 저는 글쎄요. 이 민심을 제대로 보는 걸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조국 사태 때요. 조국 사태 때 뭡니까? 네, 다 유죄 판결이 받았습니다만은 사모펀드, 예, 사모펀드도 완전히 이제 불법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유죄 판결이 받았죠. 사모펀드보다는 표창장이라는 게 이 민심에 불을 지핀 거 아닙니까? 표창장 위조. 네. 따지고 보면은 뭐 사모펀드, 예, 불법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개입한 게 더 클 수도 있는데 바로 표창장,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를 했다라는 게 이른바 학부모를 비롯해서 민심에 아주 기름을 분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훨씬 더 중한 그런 죄가 있다 손 치더라도 바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예, 공금으로 소고기를 개인적으로 사 먹었거나 무슨 스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생활의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 아닙니까? 네, 더더군다나 또 법인카드를 또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법인카드라든가 소고기, 스시, 로션, 고급 로션이라든가 이거를 또 속옷을 정리한다거나 옷장을 정리한다거나 그것을 대한민국 성남시 7급 공무원이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민심은 훨씬 더 휘발성이 강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소재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법의 경중이 아니고 예, 그 스캔들, 파문의 소재 자체가 민심에 훨씬 더 민심을 성나게 할 수 있는, 예, 화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상호 의원이 글쎄요, 한 며칠간 두고 보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저는 글쎄요, 지지자들 좀 안심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제대로 민심을 파악하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